이야기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갓난아기로 태어나 무수히 많은 언어를 듣고 그 언어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때부터 이야기와 함께한다. 어린 시절에 듣는 옛날 이야기, 신화, 동화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특정 사건을 시간적 흐름으로 구성해 인과관계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른이 되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만들어내는 대화 역시 크고 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이야기로 설명하거나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이처럼 인간이 시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근본적인 도구인 것이다. 하지만 철학적 이론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간단하지 않다. 흔히 이야기는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철학이 개념적 추상적 언어로 세계를 해명하려는 시도라면 이야기는 구체적 사건과 인물의 서술로 전개되는 서사를 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플라톤의 주요 저작들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신화, 우화, 비유 같은 서사적 방식이 등장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마치 철학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야기가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인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에서 시도된 신화 분석은 이야기를 고정된 구조, 즉 공시적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줄거리만을 쫓아가 분석하는 대신 동시에 공존하는 신화적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배치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시적인 이야기 전개 속에 담긴 반복적인 서사의 표대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롤랑 바르트는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시도에 힘입어 이야기의 구조 분석 서설에서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을 논리적 구조로 변환하여 파악하려 했다. 그 결과 이야기의 논리학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제안하며 사건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구조 분석에만 치중하면 이야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시간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의 정체성 역시 서서히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구조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야기의 중요한 본성을 부분적으로만 포착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야기가 단순히 구조적 형식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확증해 나가는 핵심 도구라는 점이다. 이는 철학자 폴 리케르가 말한 바와 같은 서사 정체성 개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리케르는 인간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미궁을 이야기 형태로 엮어낼 때, 즉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행동, 미래의 기대를 통합하여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낼 때 비로소 자아가 형성된다고 본다. 단순히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적 시간 개념만으로는 자기 자신과 세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며 때로는 미래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곧 이야기하기라는 행위로 귀결된다. 이야기와 자아, 현대 철학과 현상학, 해석학 분야에서 이야기와 정체성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 사람이 바로 폴 리케르다. 리케르는 인간이 자기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추상적 철학적으로 묻는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쉽게 찾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적 맥락으로 풀어내면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나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경험의 나열이 아니다. 인간은 회상과 망각, 강조와 생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서사화한다. 그리고 그 서사가 일관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서사가 곧 자기 자신을 대표한다고 느낀다. 과거에 어떤 모순된 사건이 있었더라도 현재의 내가 이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라 서사의 결이 달라진다. 이처럼 이야기는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다시 말해지는 가변적 구조를 가지며 그 과정 속에서 자아는 유연하게 변화하고 유지된다.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는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할 때 그리고 인간 공동체에 놓여 있을 때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빛난다. 고 강조했다. 아렌트에게 고유명사의 가능성, 즉 개인의 유일무이함은 결국 그가 어떤 이야기를 펼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그것이 공유되는 공적 장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인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또한 형성한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아렌트가 말한 공적 공간의 원형으로 자주 언급된다. 폴리스는 단순히 정치적인 제도나 법의 공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행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장이었다. 시민들은 직접 광장에 모여 토론했고 이때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가 교환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축되었고
동시에 개인의 삶은 폴리스의 역사 위에서 불멸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얻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정치체가 태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권력이 수립될 때 그 정당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해줄 서사가 늘 요구된다. 예컨대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대의와 사건을 이야기로 엮어 널리 공유함으로써 국민은 우리는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한다. 철학과 이야기. 그렇다면 이야기는 철학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표면적으로 철학은 추상적 사유에 기반한 개념과 논리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서사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플라톤의 저술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신화나 우화가 등장하는 예를 보면 철학이 지향하는 지점 중 일부는 오히려 이야기적 서술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나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영혼의 날개 이야기는 플라톤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였다. 이처럼 철학의 역사에는 이야기와 분리되어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적지 않다. 구조주의 이후에는 언어학 인류학의 영향으로 이야기의 구조와 그 서사적 기능에 주목하는 철학적 관심이 더욱 활발해졌다. 동시에 해석학이나 현상학에서는 이야기의 시간적 존재론적 의미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완벽히 해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야기를 통해 그 시간감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와 시간. 시간은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주어진다고 여겨지지만 정작 시간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들면 미궁에 빠지기 십상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 고뇌하며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하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생존과 삶의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이런 시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야기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 다시 돌아가 현재의 시점에서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대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시간은 선형 시간이 아니라 회고와 예측을 동반하는 원형적 혹은 거미줄 같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재발견한다. 이야기의 공적, 정치적 의미. 아렌트의 사유에서 공적 공간이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관계 맺기의 장을 뜻한다.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타인을 무엇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처럼 분류하기 쉬운 항목으로만 파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말하고 행위하는 것, 즉 자기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 역시 하나의 이야기로 엮인다. 공동체가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인이 각자의 경험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디까지 공감하고 어디서 갈등하는지를 함께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이 공유된 이야기가 많을수록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는 풍부해지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 공동체의 일부로 느끼게 된다. 반면 이야기의 공유가 막힌다면, 즉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아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점차 분열되고 쇠퇴한다. 이야기의 힘. 결국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 시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양식이라는 정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탐구는 이야기를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이야기라는 구체적 서사에서 포착되는 인간의 시간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분석에서 드러나는 공시적 관점은 이야기가 어떤 반복 패턴을 가진지, 어떻게 서사가 조직되는지 확인하는 데 탁월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리페르나 아렌트가 제안한 서사 정체성과 공적 공간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누구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로 되돌아가 재구성하고 현재의 맥락을 부여하고 미래의 전망을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이야기하기의 핵심이다. 이야기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얽혀있는 구조를 띈다. 선형적 시간이 아니라 회상과 상상력을 통해 재편되는 가변적 시간이다. 공동체 또한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며 공적 공간이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장을 말한다. 각자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충돌하며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이 생긴다. 철학은 이야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추상적 개념으로는 풀기 어려운 인간의 삶과 가치, 시간의 경험을 이야기라는 구체적인 사례나 서사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이야기 역시 철학의 언어와 개념을 통해 더욱 명료하고 분석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이야기란 단순한 문학적 형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시간을 서사화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살아온 궤적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면서 자아를 확립한다. 그리고 이 서사는 타인과 공유될 때 비로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공동체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리케르가 말했듯 말과 글로 표현된 이야기를 통해서만 개인의 존재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아렌트가 지적하듯 우리가 진정한 누구로 나타나고 공동체가 공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레비 스트로스나 롤랑 바르트가 보여준 구조 분석은 우리에게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을 넘어 특정한 의미와 기호의 층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찰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편으로는 인간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시간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궁극적 매개체라고 대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겹의 구조와 반복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복합적 언어 활동이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 없이는 개인의 정체성도, 공동체의 연대감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의 복합성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야기는 철학, 예술, 역사, 정치,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스며들어 인간 존재를 해명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이야기의 틀을 다시 쓰고 확장해간다. 아마도 이야기 없는 삶은 시간을 단순한 물리적 흐름으로만 인식하게 만들 것이고, 그 안에서 자아도 공동체도 뚜렷한 형상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형식이며 자아와 공동체가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